안녕하세요. 코리아 PDS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에너지 관련 이슈로 균형 재정 유가 관점에서 살펴본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감산 가능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9월 5일 자발적 감산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비엔나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부터 기존 감산을 자발적으로 100만 bpd 추가 감산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는 수출량을 50만 bpd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100만 bpd 추가 감산을 지속적으로 연장했으며 러시아 역시 수출 물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속하는 가운데 10월부터는 수출 감축 목표를 30만 bpd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5일 양국은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브렌트유는 9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연장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감산폭 확대 혹은 증산을 고려하기 위해 매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과 연장으로 브렌트 유가 90달러를 상회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을 단행한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효용성을 균형 재정 유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가 감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균형 재정 유가는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재정이 적자가 되지 않고 자국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재정의 70% 이상을 석유 수출 대금에 의존하던 석유 중심의 경제 체질 구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재정 수입의 67%는 여전히 석유 수출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석유 수출국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권 안정을 목적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의료 서비스 등의 정부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라 재정 지출 축소로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사우디의 경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자금 규모가 확대되어 앞으로 수년 동안 재정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지출 규모를 계획한 후 석유 생산량 및 수출량, 재정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균형 재정 유가를 추산하게 됩니다. 9월 6일 IMF에서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2023 아티클 IB 컨설테이션 프레스 릴리즈 보고서에서는 2028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수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 재정 지출,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과 유가 수준 등 사우디 재정 수지 산출에 관한 여러 가지 예측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체질 개선 의지에 따라 재정 수입에서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합니다. 그에 따라 석유 수출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 석유 생산량 및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수지는 2027년까지 소폭이나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는 균형 재정 유가 측면에서 보자면 재정 적자를 감안했기 때문에 보다 완화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보고서에서 제시된 재정 수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감산의 효용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900만 bpd 생산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브렌트 유가 90달러를 유지한다면 연평균 생산량 970만 bpd, 연평균 유가 82달러 수준으로 재정 균형에 부합되는 석유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자발적 감산은 퀀티티를 줄여서 프라이스를 높여 전체 판매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약 800만 bpd로 감산을 할 경우 90달러 이상 수준의 유가가 지속된다면 일부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서라도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균형 재정을 위해서라면 요구되는 유가 수준은 더욱 올라갑니다. 만약 균형 재정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800만 bpd까지 감산을 단행한다면 2024년 유가는 99달러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이슈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0만 bpd 감산은 재고 감소로 이어지고 유가에 약 6에서 8달러 상승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800만 bpd까지의 감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다른 국가들의 산유량은 늘어나지 않고 수요는 일정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효과가 재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제재 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란의 경우 2018년 생산량이 380만 bpd에 달해 현재 생산량 대비 약 90만 bpd 정도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의 석유 시추 건수 둔화에도 2023년 생산량은 약 30만 bpd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수요 증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EIA 및 IEA 등은 올해보다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전제의 수정이 필요하며 사우디 자발적 감산이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산을 통한 유가 상승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점유율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펙 생산량에서 사우디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37%에서 올해 7월 34%까지 감소했습니다. 한편 최대 수입국인 중국 7월 원유 수입량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12.9%까지 하락해 러시아 18.4% 대비 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등 자발적 감산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 재정 유가 수준을 하회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간 재정 적자를 기록합니다. 탄화수소 중심의 경제 구조 탈피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유가를 필요로 합니다. 분석의 명료함과 편리함에도 균형 재정 유가의 분석에는 몇 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의 기본 가정과 달리 정부는 매년 예산 균형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G20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우디 정부는 상당한 정책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 적자를 쉽게 운영하고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석유 부문의 민간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를 타각화하려는 이 시점에서 특히 물적, 인적 자본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정 적자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재정유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많은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재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우디는 공공투자기금과 국가개발기금을 통해 공공부문 지출이 중앙정부 외부에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감산 규모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점에도 사우디의 경제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산을 주도하는 현재 사우디의 정책을 하나의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PDS입니다.